예, 그 궂은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지금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대학고 국어 내신 담당하고 있는 최공이라고 합니다. 예, 제 소개를 그렇게까지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들을 쭉 훑어봤어요. 대학 1학년들. 제가 한 5년 정도 내신 담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좀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또 이쪽 동네 출신이라서 이제 동네 후배들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올라오진 않았고요. 여기 이제 외고 올라와서. 예. 자,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 닥친 시험이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21년부터 23년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일단 3개년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굳이 이 문학작품의 제목까지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의도가 있거든요. 뭐 작품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을 보여드리고자 하거든요. 네, 보시면 네. 이걸 좀 쓰겠습니다. 대학원은 국어를 비상박완수 교과서를 씁니다. 이 비상박완수 교과서의 특징은 일단 교과서 자체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의 난이도가 그리고 심지어는 문법까지도 타 교과서보다는 좀 심화된 내용이 많은 그런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비상박완수 교과서는 굳이 외부 지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난이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교과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2021년, 너무 옛날이긴 합니다만 요시, 네, 요 두 작품만 교과서 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프린트 수업을 했고요. 나머지 뭐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이고요.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뭐 책소의 길이 있다. 그 다음에 매체, 의문의 변동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어느 학교든 100%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두 작품 정도가 교과서 바깥에서 나왔죠. 네, 1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요. 이 대학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점이 서술형인데,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 서술형이라는 거는 이제 3문제가 18점이라는 건 한 문제 6점이잖아요. 그냥 찍 쓰고 6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분 점수라는 게 있고, 약간 선생님의 경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약간의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은 나는 2점을 깎였는데 이거 1점만 깎아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울해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그거는 되돌리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또 주관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선생님이 평상시 수업하신 내용 예를 들어 뭐 교과서에 필기한 것, 프린트에 필기한 것과 가장 흡사하게 하면 네, 이 점수는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부 지문 출제가 약간 되었습니다. 한 지문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모두 출제했다. 다시 말하면 좀 지엽적이고 덜 중요한 내용은 배제를 하고 각 시험 범위의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출제를 했다. 그래서 공부를 덜하면 점수가 덜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고 그래서 평균 점수대가 좀 높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모두 출제됐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틀리질 않아요. 네, 그러면 이런 서술형 문제에서 1점, 2점 깎이는 게 등급을 갈 수가 있었겠죠. 예, 요 경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년 후로 가면 근데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이시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거의 똑같죠. 예. 근데 보시면 시 부분이 좀 다르죠. 예. 요 지문, 요 지문, 요 지문, 요 지문, 요 지문. 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외부 지문이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는 점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지문의 난이도도 좀 만만치 않은 네. 그런 지문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그리고 출제 경향을 보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서술형 3문제까지는 똑같았습니다만 15점 배점이 들어갔습니다. 15점.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배점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때 뭔가 낌새가 보였습니다. 뭐였냐면 외부 지문 출제인데 수능 특강 현대시는 뭐 제가 다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전혀 없고요. 이 출제 소설, 아까 앞에 보시면은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읽어보신 어머니도 계실 것 같은데 상당히 깁니다. 아주 깁니다. 근데 교과서 수록된 것은 일정 부분만, 끝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교과서 미수록 부분이 2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네. 네, 2덩어리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소설 다 읽었기 때문에 그냥 야, 이런 내용도 있었어 해서 얘기해줬던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예, 이때 어떤 낌새를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낌새냐면 네, 이제 작년이죠. 네, 외부 지문은 이 친구입니다. 예, 5개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소설이 네, 사평역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요. 보면은 아까 처음에 21년에는 외부 지문이 2개, 그 다음에 22년은 5개, 그 다음에 작년은 6개죠. 근데 6개가 똑같이 6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 현대소설 사평역 전문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대학원 내신에 소설 전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량을 말씀드리자면 A4 용지로 빽빽하게 집어넣었을 때 2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책이면은 꽤 길 거예요. 예.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사평역 정도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는 편이어서 학생들이 읽을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소설 전문이 나왔다. 약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한 재작년 정도부터 원래 이 소설 전문을 자주 출제했던 학교 운 좋은 건데 약간 그런 트렌드가 좀 감염이 됐는지 이제 여러 학교에서 소설 전문을 출제한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게 뭐 어떻나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소설 전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업을 여러 번 해주고 문제를 많이 풀고 해도 워낙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처 꼼꼼하게 읽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소설 전문이 출제되는 것이 좀 특이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과서 지문이 자화상시, 시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의문의 변동,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교과서의 비중이 너무 줄었죠. 네, 그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다시 서술형은 18점이 됐습니다.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외부 지문 출제됐고요. 소설 전문이 포함됐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앞에 보시면 제목이 비슷한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사평역에서 사평역.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시와 소설인데 이 연계되어 있는, 같은 내용을 연계되어 있는, 네, 시 내용을 보고 소설가가 시를 읽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시와 소설이 연계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조금 더 네, 좀 수능 국어에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네, 뭐 이렇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기말고사는 좀 멀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적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문법, 이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죠. 앞에 부분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맞춤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잘하는 친구들은 워낙 잘하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훅 떨어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뭐 간단히 보시고요. 네. 네, 뭐.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그동안 다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예, 주관식이 나오지 않고,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 외부 지문 출제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네. 전체적인 난이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암기의 중요성. 한글 맞춤법 파트는 암기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때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네. 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해드리자면 일단 시험 범위가 넓으면서도 그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 자체의 난이도가 좀 높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쉽습니다. 근데 교과서의 비중은 점점 줄고 교과서 바깥 지문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사실. 이 배우는 작품 하나하나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깎아먹는 문제들이 많이 실수가 됩니다. 실수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중간고사의 특징이죠. 서술형이 18점이 나와버리면, 예, 18점 다 맞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예, 1점 깎이고 2점 깎이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뭐 밑에 정도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건 뭐 그냥 썼고요. 예. 뭐 외부지문, 아마 그 대학원 내신, 뭐 대학원 입학을 축하합니다. 고 프린트에 제가 작년에 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분석해놨던 게 간략하게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뭐 외부 지문이 적중되었다, 뭐 그런 것도 적혀 있을 겁니다. 예. 사실 뭐 광고를 할 때는 외부 지문 적중 같은 게 상당히 눈에 띄긴 하지만, 그건 뭐 사실 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문을 적중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24시간 제가 밤잠이 좀 없어서 소통은 활발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제 특징이라고 보는데, 시작할 때는 교과서 지문으로 쉽게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수능 기출까지 갑니다. 단적인 예로 들면은,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이제 작년에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 2학기 기말고사 때, 2학기 기말고사에는 중세국어라고 해서 나란 말씀이 이런 게 시험 범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대학 1학년 친구들을 수업할 때 처음에는 교과서 지문을 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개계다 이런 걸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작년 수능 문제를 풀었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의 그 언어와 매체 첫 두 문제가 중세국어가 나왔는데, 그게 아주 뭐랄까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제 현우 그 선배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할 텐데 그것까지 풀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물론 난이도는 훨씬 낮았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개인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매주 테스트를 보거든요. 1주 차이는 보지 않겠죠. 2주차, 3주차, 4주차. 네,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한 10분 정도? 길면 15분 정도? 해서 채점을 제가 기록을 하고요. 성적 저조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별도 과제를 부여합니다. 이제 성적 저조자라는 경우는, 성적 저조자라는 게 뭐 중간 딱 정해놓고 아래로 다 저조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점수가 절대적으로 낮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난주에는 다 맞았는데 이번 주에는 3개 틀렸다. 이런 친구들도 성적 저조자, 내지는 이제 관리를 요하는 친구로 보면 되겠죠. 별도 과제를 부여할 거고요. 그 별도 과제를 매일 풀어서 저한테 촬영한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게 할 겁니다. 예. 한 다음에 이제 통화라든 영통화라든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시험지인데 그냥 양식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적으면은 뭐 5문제, 많으면 10문제 정도 푸는데, 저 같은 경우 테스트에 내신 기출 같은 건 넣지 않고요. 무조건 이제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제가 엮어서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봅니다. 예, 난이도를 좀 있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이제 성적이 저조한 친구들한테는, 혹은 성적이 좀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별도 과제를 부여하고, 다음 게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하나가 더 있는데. 됐네. 네. 이게 얼마 전에 한 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푼 거를 보고, 예, 보시면은 통화 괜찮니? 네 해가지고 보이스로 여기 잘 안 보이나 4분, 네, 4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문제를 잘 보지 않고요. 이건 참고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고전소설 문제들을 풀었는데요. 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분석했나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중요해서 밑줄 치고 별표까지 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네? 그런 것들 제가 좀 짚어주는 편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다시 테스트를 봐서 점수가 높아지면 다음 주에는 없고, 또 낮으면 또 해야죠. 예, 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해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